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바뀌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큰 폭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변화를 놓치면 정말 손해일 수 있으니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25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준중위소득이란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1인 가구는 239만원, 4인 가구는 609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이는 각각 전년 대비 7.34%, 6.42%가 오른 금액입니다. 이렇게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해당 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금액도 높아져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인상된 기준 내에 있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지원 항목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금액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지급금액은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76만원인데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라면 56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2025년에는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현재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지만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연소득 1억 3천만원, 재산 12억원으로 완화됩니다. 이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노인의 근로소득 공제 연령도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근로소득에서 20만원을 공제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고령층이 일정 소득을 벌어도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덜 받게 되어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노인들의 생활이 좀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병원 진료와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자는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정률제 방식이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의원 외래진료는 4%, 종합병원진료는 6%, 상급 종합병원은 8%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약국 이용 시에는 진료비의 2%를 부담하게 되며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여 높아지게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 유지비가 제공됩니다. 2024년까지는 매월 6천원이 지급되었지만 2025년부터 이 금액이 1만 2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으로 의료 이용 시 본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정부는 이 지원금 인상을 통해 수급자가 건강을 관리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나 자가주택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뉘며 각각 임차인과 자가소유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5년부터 임차급여의 기준 임대료가 인상됩니다. 서울의 1인 가구는 2025년부터 최대 35만 2천원까지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주택에 임차해 살면서 임대료를 부담하는 수급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도 인상된 기준 임대료에 맞춰 지급되며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등 지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수선 유지급여는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노후화로 인해 주택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제공됩니다. 2025년부터는 수선 비용이 경보수는 최대 590만원, 중보수는 1095만원, 대보수는 1601만원까지 인상됩니다. 수선 유지급여는 주택의 상태에 따라 3년, 5년, 7년 주기로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교육급여는 전년 대비 5%가량 인상되어 초등학생은 48만 7천원, 중학생은 67만 9천원, 고등학생은 76만 8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도 실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교육급여는 연 1회 지급되며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자동차 자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그동안 자동차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 환산율이 높았기 때문에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차량의 경우 차량 가격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10년 이상 된 중고 차량이라면 일반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 환산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소유 여부에 따라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수급자들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 부담 차등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경우 본인 부담 비율이 높아지며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의료 이용을 제한하려는 취지입니다. 단 어린이,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실제로 의료 필요성이 큰 대상자들은 이 제도에서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한 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소득 인정액은 본인의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토지, 예금, 차량 등의 재산 가치는 일정한 비율로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025년에는 소득 환산율도 일부 조정될 예정이므로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거용 재산의 경우 소득 환산율이 낮아져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수급 조건에 맞는지 주민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변경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이 강화되고 수급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특히 자동차 자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적용되니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더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